우리 강화정 미마님이 특별히 전북 도교육청을 찾은 그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저희 송영길 선생님이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던 그 날입니다. 4월 19일이요. 4월 19일. 네. 오늘 여기 오신 뭐 특히 목적이 좀 있으시죠? 네, 교육감님께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왔습니다. 아, 진정서 제출하셨습니까? 네. 진정서 제출 전에 가져오신 그 내용 한번 좀 요약해서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정서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 귀하 진정인 강하정 부안 상서중학교 고 송경진 교사 배우자 4.19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19일은 남편이 성추행으로 신고당한 날로 우리 유족에게는 가슴 아프고 피눈물 나는 날입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19일부터 남편이 사망하신 8월 5일까지 성추행, 성희롱,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의 성 관련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얼마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과 치욕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곁에서 남편을 지켜본 진정이는 너무도 잘 압니다. 교권 침해 사건을 학생인권 침해 사건으로 거꾸로 뒤집어 씌워 신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뜻하지 않은 용의자가 되었다가 전북지방경찰청의 내사 종결로 용의 선상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신고 첫날인 4월 19일에 장학사의 보고를 기회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음에도 징계의 수순을 밟았습니다. 수업을 하던 도중에 항변권을 박탈하고 학교에서 퇴출시키며 출근 정지를 시켰고 경찰의 내사 종결 방침을 고지받고도 역시 항변권을 박탈하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와 법률을 적용해 직위 해제를 시켰으며 불법으로 조사와 구제 기관이 아닌 전라북도 교육청 인성건강과 소속의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남편을 호출하여 밀실 조사를 녹취 고지도 없이 했고 문답조사 및 진술서에서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학생이 무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강압으로 학생을 최고로 하는 남편의 정신세계를 혼란스럽게 한 것 등 이에 대해 본 진정인이 그 부당함에 대한 항의 표시 및 구제 신청 각하의 요건인 내사 종결과 피해자 본인의 조사 부동의의 표시였던 탄원서를 이유로 옹호관에게 각하 요청을 했을 때 전라북도 학생인권센터의 구제팀장과 주무관 등은 본인들 입으로 부안교육지원청에서 구제 신청을 받아서 조사했다고 해놓고 번복하여 언론에 기사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조사해야 한다더니 직권조사라는 것도 있다고 발뺌을 했으며 이틀 후에 다시 문답조사를 하자고 제의하면서 진술서를 다시 써오라며 그 내용까지 이런 식으로 써오라며 알려줘 놓고 언론에는 남편이 재조사를 요구해서 2차 조사를 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발표하는 등 망자를 계속해서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10일 학생인권센터를 방문하여 구제 신청 각하를 요청한 사람은 본 진정인이고 그들과 대화한 것도 본 진정인입니다. 함께 있던 남편은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본 진정인은 그들의 거짓말에 매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국정감사장에서 내사 종결이 무혐의란 말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경찰 내규를 보십시오. 혐의 없음, 죄가 안 되는 경우에 내사 종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인이 스스로 죄를 인정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첫 번 진술이 중요하다고 탄원서를 무시했으면서 왜 남편의 첫 번 진술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중잣대로 재십니까? 남편은 첫 번 진술서와 문답서에서 절대로 결코 네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희생자라고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 직후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관들은 본 진정인에게 남편이 불문경고 정도로 끝날 거라면서 일부 인정하고 경징계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으며
심의 결정문이 나오면 연락할 테니 그때 하라면서 교육감님께 탄원서를 내려는 저를 말리더니 연락도 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도 않으며 탄원서도 내지 못하게 회방을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및 졸업생의 탄원서는 교육감님 앞으로 제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무슨 권한으로 탄원서를 새치게 한 것입니까? 심의 결정문이 나온 이후 제게 탄원서를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 감사과에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교육감님은 교육청의 수장이십니다. 교육청은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사인 내 남편의 인권을 보호는커녕 말살하고 죽였습니다. 꼭 물리적으로 죽여야 살인입니까? 말과 글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문은커녕 계속해서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대고 있습니다. 내 남편은 교육청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인권 탄압을 넘어서 인권 말살을 당했습니다. 교육청은 남편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을 파괴했고 나를 과부로 만들었으며 내 아이의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어 아이를 편모술하로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핍한 지경에 빠뜨렸고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심의 결정문에 기재된 성희롱 및 기타 몹쓸 죄명을 뒤집어쓰고 간 불쌍한 남편의 진실은 은폐되고 유족은 졸지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진정이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 남편의 보살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여의고 무려 17kg이나 몸무게가 줄 정도로 먹을 수도 잘 수도 없는 피눈물 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충격이 너무 커서 급성 백내장 수술까지 하고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임에도 혼자 감당해야 할 너무도 버거운 짐들로 매일이 지옥입니다. 벌써 1년입니다. 나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사실 은폐와 무대응에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 남편의 무고함이 세상에 드러나고 순직 처리를 해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결백을 주장할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최소한 본인 휘하의 교사의 죽음에 대해 인간으로서 안타까움이라도 표했어야 하는 겁니다. 교육감님 휘하의 교육 공무원들이 교육감님 모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그러시는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모르시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야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학생만이 아닌 교사들의 수장으로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도 피눈물로 쓰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있으시지요? 교육감님 본인이 내 남편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지금쯤 부인과 자식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고 송경진 교사의 누명을 벗겨주실 것을 고대하며 2018년 4월 19일 이걸 민원실에 예, 민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다이렉트로 좀 보내주세요. 중간에서 좀 다른 사람들 좀 감치지 않고. 지금 전라북도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고 송경진 선생님 미망인께서 교육감에게 드리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쉬지도 않고 1인실을 도교육청 앞에서 무건으로 수행하시고 진정서의 내용을 밝힌 후 도교육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망인께서는 교육감님이 제대로 알았다라면 자신의 진정을 받아들였을 텐데 교육감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꼭 도교육감에 직접 전달되기를 그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문제로 이 교육청에 방문했을 때는 모든 문을 폐쇄하고 되게 격하게 반응했던 거와는 달리
올해는 뭐 개방도 해주시고 로비도 이렇게 사용하게 해주셔서 전라교육청의 그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또 지나가는 분들에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달라 부탁드린다 인사드리니까 지금 접수증이 접수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오늘 바로 개설되는데요. 제가 담당자가 지금 현재 출동 교육에 대신 접수를 해드리는데 이게 바로 교육감들한테 이제 부서로 가시면 제가 지금 했다고 못 드리거든요. 네, 부서로 잘라버리더라고요. 말씀 제발 교육감 제발 보시게 좀 해주세요. 말씀 전화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접수증. 접수증 그 미망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게 이 중간 단계에서 이걸 커트하는 게 아닌가 이런 뭐 오해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수환 교육감님 마지막 좀 부탁드리기는 꼭 보시고 혹시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주셔서 관련자에 대한 어떤 처벌 문제라든지 또 고성영 선생님의 그 명예 회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